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한 우리들의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옆에 더보기란을 열어보시면은 재미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아마 참고할 만한 것을 각자 그냥 퍼 가시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저희가 드릴 얘기는요, 이 중국 얘기입니다. 이 중국은 우리와 서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도무지 그 문명 국가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야만스러운 전혀 미개한 민족들의 그런 야욕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조상님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영토 또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도 다 자기들 땅이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한복, 김치, 우리의 조상님들이 물려주셨던 아름다운 문화까지도 자신들 거라고 이렇게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런 것도 성에 안 차는지 지금 우리 영해, 우리 서해 지역을 침탈하기 위한 지금 그 붉은 야욕을 지금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서해상에도 괴물체가 지금 생겨나는 아주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겨누고 있는 중국 공산당, 이 중공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도를 넘은 중국 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 CCP죠. 이 중국 공산당의 주변국에 대한 침탈 행위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92년 8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으로 국교, 외교 관계로 수립한 이래 언 3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0여 년을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웃나라라고 생각하고 문호를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한반도를 침탈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침략해서 자신들의 속국으로, 속방으로 만들기 위한 길고 긴 통일전선 작업을 해왔다는 것, 즉 비밀 공작을 해왔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 경계의 수위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 정보기관에서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 보안 방첩 분야를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이 중국 아이들 때문에 한 100배 정도는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중국은 오랜 세월 우리 한반도를 침략해 왔었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날 중국 공산당 CCP가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경우 1949년 강제로 합병이 되어서 오늘날도 수용소를 운영하고, 또 여성들 하여금 강제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불임 수술을 시키고, 또 종교적인 억압을 통해서 이 신장 위구르족들의 전통 문화를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작년에 미흐리굴 투르손이라고 하는 신장 여인이죠. 그 여인이 겪었던 그런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제가 아시아투데이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한 1시간 가까이 영어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티베트 같은 경우도 1951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무력으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0만여 명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내몽골 지역 역시 몽골어 대신에 중국어, 한어, 이 한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티베트, 신장, 남몽골 이런 지역에서 이들의 고유한 언어, 민족의 문화,
전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처럼 도를 넘은 중국 공산당의 이런 주변국에 대한 침탈 행위는요, 오늘날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은 1대1로를 통해서, 즉 원 벨트 원 로드죠. 이것은 뭐냐면 전 세계를 자신들의 문화권으로, 친중 국가 문화권으로 만들고 유통 혹은 외교관계 이런 모든 것을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들의 외교 전략에 맞춰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1대1로를 통해서 이 인프라스트럭처, 각국의 기간 산업을 많이 이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도 하고 건설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한다는 이런 명분을 갖고 이런 개발도상국들을 이 부채의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자산들을 갖다가 역으로 뺐습니다. 특히 유명한 게 이제 스리랑카, 저 인도 밑에 있는 그쪽 섬나라 하나 있잖아요. 그 스리랑카, 그 다음에 또 인도의 서쪽에 있는 파키스탄, 그런 곳들 보면 항만을 마련해주고 철도를 깔아주고 비행장을 건설해주고 이걸 다 빼들어 버립니다. 그럼 그 항만이나 비행장이나 도로나 이런 걸 지을 때는 중국의 건설 회사 가서 지어요. 예? 그래놓고 나중에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너희들한테 빌려줬으니까 갚아야지, 그러면서 못 갚으면 그걸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 총만 안 들었지 날 강도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이들은 지금 대만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독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압박과 외교적인 고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제적으로 대만을 집어삼켜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양안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중국 해상에서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화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갈등 또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인접국들하고는 공존할래야 공존할 수 없는 추악한 이 도적 집단의 국가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국가라고 얘기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나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침략 전쟁은 그 역사가 대단히 깁니다. 6.25 전쟁 당시에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를 침략해 왔었습니다. 남북 간의 분단을 고착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중수교를 1992년도에 한 이후 보이지 않는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기획해서 인터넷 환경이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한민국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조작하는 불법적인 이런 행위를 지금 중국 공산당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 부정선거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뻔히 보이는 서해 지역까지 지금 침략을 해오고 있습니다. 잠정 조치 수역에 설란 2호기라는 구조물을 설치해두고 감시탑, 헬기장, 통신시설을 갖추어서 아주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곳에 대해서 어업시설이라고 강변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저의 말뚝을 받고 헬기장까지 갖춘 이 시설물들은 남중국 해상의 인공섬처럼 군사기지로 전환한 뒤에 영해 침탈을 염두에 둔
실질적인 군사 요새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서해 침략에 대해서 서해 공정으로 규정을 하고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인공 구조물을 와해, 제거, 좀 심하게 들어가면 이 제거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폭약을 쓸 수도 있고 온갖 방법과 수단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행태들, 즉 구조물 설치 은폐와 우리 대한민국의 조사선들이 접근을 하고자 해도 이것을 무력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고 침탈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해양 주권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로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중국 공산당의 치밀하고 교활한 해양 침략 전략 전술부터 상세히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먼저 만들었고 비행장과 미사일 기지로 바꾼 인공섬 전략을 지금 서해상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토 확장 전략은 먼저 역사나 지리를 왜곡해서 원래 우리 땅이라면서 억지로 강제로 기정사실화한 뒤에 기반 시설을 세워 실효적인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사회에 역사적 권리를 들이밀게 됩니다.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날강도 방식으로 인접국의 영해를 침탈하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의 서해 공정을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오늘 현재는 인공섬이겠지만 내일은 이어도 모레는 제주도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서해 구조물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당 차원의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갖고 내기는 아니죠. 또 국민의힘은 중국의 서해 공정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예산을 절반 가까이 스스로 삭감해 버렸습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외교부 쪽, 국방부 쪽 이런 부서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부나 국방부는요,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 생계 유지하고 본인들 출세하는 데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토대로 쓰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국가 조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동안에 중국 공산당의 유형, 무형의 다양한 침탈을 장기간 무대응으로 방치를 해왔습니다. 누가요? 한국 정부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맞서면 무역 감소와 경제적 보복, 외교적 손해를 본다는 고위 관료들의 썩어빠지고 낡은 생각과 위정자들의 패배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중국을 왔다 갔다 방문을 하면서 교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에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포섭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바로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 이런 것들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죠. 이미 국힘당은 2009년도 한나라당 시절에 장관근 사무총장이 중국을 가서 업무 교류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이런 좋은 말들 막 들어가 있는데요,
결론은 뭐다? 그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내쫓아야 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일방이 탈퇴하려 하더라도 상대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종의 노비문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주연구원장으로 있던 양정철이가 중국의 공산당 학교 당교와 또 업무교류 협약을 맺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한 정당 두 군데가 전부 중국 공산당의 2중대, 3중대로 이렇게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지금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여야 친중 의원들, 특히나 한중 의원연맹이라는 게 있죠. 이 친중 의원들, 이 사람들의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의심스러운 행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이런 좀 민감한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무대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공산당의 해외 다른 나라에 대한 선거 개입, 내정 간섭, 이걸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철두철미하게 응징보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요 7개국 G7이라고 그러죠. 이 G7과 쿼드, 그렇게나 우리나라 보고 들어오라 그러는데도 지금 안 들어가고 버텼죠. 쿼드라는 것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 간의 안보회담이죠. 자, 이게 우리가 들어가서 펜타곤이 됐어야 됩니다. 오각형이. 그런데 쿼드로 아직도 지금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관들, 우리나라 외교부가 혹은 뭐 국가안보실이나 이런 곳이 얼마나 지금 이 전세적인 판세를 올바르게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런 점이에요. 아니, 쿼드를 오라고 얼마나 우리더러 초청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7이나 쿼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다자 반중 연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다자 반중 연대를 통해서 외교적인 압박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지금 뭐 남해 구단선, 뭐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동진아해 남진아해를 갖다가 멋대로 선을 그어놓고 지들 받아라, 내 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될 말이죠. 자유의 항행 같은 그런 군사훈련할 때 다들 참여를 해서 중국 해군이나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유엔의 해양법 위반으로 중국을 제소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관심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보단체라고 한다면 서해 침략의 근거지로 지금 사용되는 설란 2호기 구조물에 대한 파괴 사업을 정부 측에게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 민간인이 가서 때려 부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관 쪽에다가는 얘들아,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설란 2호기라는 거 우리 서해 바다에 설치를 하는데 어서 냉큼 자진 철거하기 바란다. 이런 걸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이것이 확행되도록 실천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한 게 1992년 8월 24일입니다. 자, 벌써 33년째 되고 있어요, 올해가.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말입니다. 이 중국이라고 예전에는 부르지 않았죠.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92년대 수교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줄임말이 중공이니까 중국으로 순화시켜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중국 혹은 중국어 뭐 이런 식의 발음을 했었죠.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중공, 중국 공산당이라고 분명히 얘기됩니다. 자, 이 중공은 30년 이상 한반도 침탈을 위한 또 다른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게 바로 여론전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쟤네들이 말하는 초한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nrestricted warfare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이들은 남북 전체를 다 집어먹으려고 지금 야욕을 부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은요, 대규모 포털, 댓글을 조작하는 그 전문화된 조작팀이 있어요. 그들을 운영을 하는데 보통 그것을 우마오당이라고 합니다. 우마오당. 정확하게 중국 발음을 하면 우마오당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 한 오전, 5원 요거 받으면서 일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이 친중 언론과 방송, 유튜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도 하고 줄 건 주고 뺄 건 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족 커뮤니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깨름직한 부분들이 많은 게 바로 이 조선족들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 커뮤니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실 때 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통신망 해킹, 여론 조작, 문화 침투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사이버 대응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필수적인데요. 정부에서 일을 안 합니다. 손 놓고 지금 쉬고 있는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주변국을 강제로 침탈한 역사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보이지 않는 자체의 재앙과 모순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거는요, 조만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안보단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댓글 의병단을 운영하거나 역사 왜곡을 건별로 대응을 한다거나 콘텐츠, 문화 분야의 주권 수호로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며칠 남지 않은 6월 3일 대선은 지금 김문수 후보처럼 반중 기조와 사전투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주권 수호 세력 대 중국에 쎄쎄하자고 하는 친중 매국노 집단들, 굴중 매국노 집단들 간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설정할 것도 없어요. 이미 사전투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주권 수호 세력, 자유우파 애국 세력 대 중국에게 굴중하고 중국에게 쎄쎄하고 어쨌든지 잘 보여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중 세력들, 친중 매국노 그룹들, 또 굴중 세력들, 굴중 매국노 세력들과의 지금 싸움으로 좀 구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친중 매국노, 굴중 매국노들을 찍을 건가? 아니면 자유우파,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 우익 진영을 찍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6월 3일 대선이 있게 된다면입니다. 이따가 아니라 6월 3일 날 대선이 있게 된다면 자유우파의 핵심 구호 중에 하나로 친중 매국노 집단 척결 내지는 반국가 굴중
파쇼 세력 척결, 이런 구호를 좀 우리가 입에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또 현수막도 이렇게 걸고요. 자, 역사적으로 중국은 지금 우리의 역사가 5,000년이 하지만 실제로 한 10,000년 됩니다. 그 가운데 과거 고조선 시대까지 생각해 본다면 대략 한 4,000~5,000년 이상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원수처럼 우리 민족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수시로 쳐들어와서 간섭하고 노략질하고 침탈해 갔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힘이 좀 강했을 때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으면 더욱더 큰 노략질을 하고 침탈을 해 갔었죠. 물론 수나라 양제 때 또 수나라 문제 때 쳐들어왔다가 우리 을지문덕 장군한테 호되게 당해봤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주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결단코 침탈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결코 외세들로부터 침탈을 당하거나 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확고한 결단과 하나로 단결된 저항으로 중국이 더 이상 침탈을 꿈도 꾸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요, 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 중국은 미국과 지금 관세 전쟁이 붙었지만 사실은 총체적인 지금 전쟁이 붙었고요. 지금 중국은 덕분에 지금 멸망의 길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공산당 저 지역이 조만간에 산산이 부서져서 해체되고 해산되고 그리고 붕괴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만간에 닥치게 될 그 중국의 괴멸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절대로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